작년부터 베트남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단지 상호 협력 관계일 뿐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특별히 잘해준 건 없다. 박항서 감독 또한 노사 관계일 뿐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연봉 삭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베트남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생각해 특별한 대우를 바라나 본데 방역 대책으로 입국 금지시키고 대신 베트남의 음식, 반미까지 준 상황에서 감히 빵쪼가리라는 표현으로 베트남 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냐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해준 것이 없을까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대한민국의 막대먹은 행동으로 기분을 상하게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실제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베트남 카페 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베트남 교육 분야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베트남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57%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교육 관련 투자 금액은 약 820만 달러, 15개국 112명의 투자자 중 한국인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 최대 큰 선으로 부상한 한국은 베트남 내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과가 가장 점수가 높은 인기학과로 부상함에 따라 성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한국을 홀대하던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능통자는 최고의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 한국 기업에 취직하면 다른 전공자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급여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의 평균 노동자 급여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인데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기본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숙련도에 따라서는 150만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국 60여 개 대학이 학과별 고교 졸업시험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중 국립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5점, 38점으로 25개 학과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만 능통하게 할 수 있다면 엘리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 국립 하노이 대학 소속 외국어 대학교, 각 지방 사범대학교 등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페페TV야, 베트남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예고도 없이 입국을 거부하더니 돈 좀 된다니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속이 보입니다. 이렇게 속보이는 베트남의 속내를 꿰뚫어본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국가관공서까지 찾아가 현지 임직원의 출입국을 부탁한 끝에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총리가 직접 나서 줄기차게 3번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공장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웅우엔 수원푹 총리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도체 공장 투자를 부탁해 왔는데요. 출입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삼성 측이 이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발전이 베트남의 발전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의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베트남의 국가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브랜드 밸류 에이션 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올해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브랜드 가치는 3,190억 달러로 순위는 42위에서 33위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의 경제를 이바지하고 있는 외국 투자기업 절반 이상이 손실인데 반해 한국만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약 55%가 131조 4천억 동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싱가포르, 대만, 아일랜드 등은
가장 높은 등록 자본을 가진 국가로 수익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주장대로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손을 뿌리치는 대신 선택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중개하는 일본 기업 일본 M&A 센터가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기업이 게이달랜에 가입하는 등 친일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 손을 잡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7km의 모노레일 또는 경전철 노선 3개를 개발하고 총 길이 107km인 지하철 6개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그 중에서도 버스 교통의 주요 허브인 일본에 있는 벤탄 시장은 여러 노선을 연결하는 주요 허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토목건설공사 6호와 2구역의 벤탄 시장에서 1구역의 수오이 TN 테마파크까지 19.7km를 운행하는 노선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균열은 생긴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공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어디냐? 바로 일본의 스미토모사입니다. 일본 니폰 코에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일본 정부의 N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난 10월에는 히타치 제작소가 제작한 지하철 1호선 차량 3량이 차량기지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건설업자가 지금까지 한 말은 설득력이 없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시공사가 자체 조사,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철도관리당국은 도시철도 고가 구간 두 보 사이에 패드가 떨어져 나간 뒤 빔에 균열이 생겨 레일이 아래 지지계통과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도로 및 교량, 건설 전문가들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설계의 첫 단계부터 시공 과정, 패드 자체의 품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교대와 빔의 분리를 야기해 패드가 떨어지게 하는 콘크리트의 팽창 때문인데 이 같은 이유라면 이번 사태가 심각할 수 있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패드를 뒤로 젖히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지하철 사업은 이미 여러 번 지연되었고 이번 일로 인해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균열이 발견된 직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발생 경위나 사업 수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 기업, 그것도 전범 기업과 손잡은 결과로 노선 균열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호치민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집안 침하 때문에 잦은 홍수, 싱크홀 등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다오비에 등에 따르면 호치민시 자연환경청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시의 집안 침하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호치민시 일부 지역 집안이 평균 28mm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집안 침하 속도는 연평균 15mm였으며 2020년엔 50cm 이상 가라앉아 육안으로 침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호치민시 전체에서 지난 5년간 급속하게 가라앉은 면적은 356헥타르에 달하며 침하 속도가 연간 5mm에서 10mm인 면적은 4,40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빈짠 지역은 10년 전부터 연평균 3cm씩 집안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집안은 약하고 밑에 있는 유기층이 두껍습니다. 때문에 빈짠에 건물을 건설할 경우 보통 말뚝을 지하 50m에서 60m까지 박아야 합니다. 집안이 약한 데다가 저지대에 위치한 호치민시의 도로, 아파트, 고층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집안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호치민시는 원래 자연 환경을 고려한 도시 개발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안이
단단한 근교 지역에 위성 도시를 건설하는 대신 지반이 약한 시내에 고층 빌딩들을 건설했습니다. 도시 계획을 수립한 사람과 도시 설계자가 호치민시의 지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성 때문에 도시 내에 고층 빌딩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호치민시 지하에 막을 수 없는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퇴적층이 강의 경사면에서 점차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빈탄이나 반탄2 대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반 침하가 심각합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심지어 반탄2 대교는 계속 땅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호치민시는 이 대교들의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반탄2 대교를 들어 올리는 등 보수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치민시가 자연 환경을 무시하고 도시를 개발한 실수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지하 심층에 지정학적 지도와 지질 기준선 지도를 다시 만들어 강바닥, 늪, 만 등의 위치를 식별하고 이런 지대에는 건물, 도로, 교량 등의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도 단계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시급한데요. 현재 메콩 델타 지역과 호치민시에는 산업용 우물 9,650개, 가정용 우물 99만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독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하수 개발 및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등 14개의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중국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90%가량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단연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매우 싫어하는 이유 중에 독도가 있는 것과 조금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한국이 일본을 비호감으로 느낄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센가쿠 열도는 일본이 치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센가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410km, 중국 본토에서 동쪽으로 330km,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져 있습니다.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최근 중국은 온라인 박물관을 열어서 센가쿠 열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은 발끈해서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이례적으로 센가쿠 열도에서 장시간 체류했습니다. 이에 두 나라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센가쿠 열도 동쪽 끝섬인 다이쇼지마 인근의 수역에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무려 58시간여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중국 선박이 머문 곳은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수역입니다. 지난 8월에도 중국 선박이 38시간 23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신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중국의 도발은 2012년부터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인으로부터 센가쿠 열도의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한 이후부터이죠. 일본 정부는 중국의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센가쿠 열도 일대에 사용할 감시용 대형 드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가쿠 열도의 생태 조사를 올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조류의 번식 상태를 파악하고 2015년에 만든 식물 지도를 보완 수정하기 위해 센가쿠 열도 동식물 생태 조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식물 군락의 분포를 보여주는 식물 지도는 통상 20년을 주기로 보완하는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만 생태 조사일 뿐 실제 목적은 치료 지배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들도 직접 인정한 내역입니다. 199 언론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한 센가쿠 열도 인근 수역에 최근 중국 선박의 진입이 잦아지자
일본의 시료 지배를 부각하기 위해 서둘러 조사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센가쿠 열도는 과연 누구의 영토일까요? 센가쿠 열도는 과거 해상국가인 유큐 왕국의 땅이었습니다. 유큐 왕국은 1429년 오키나와 섬을 중심으로 146개의 섬으로 국가를 세웠습니다. 유큐 왕국은 중국의 명나라 및 청나라, 일본, 조선, 동남아 등과 활발히 교역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강제로 병합돼 오키나와현이 되었죠. 일본은 청일전쟁 당시 무주지였던 센가쿠 열도를 오키나와현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와 센가쿠 열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센가쿠 열도를 오키나와와 함께 자국 영토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1972년 센가쿠 열도와 오키나와를 일본에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갸오이 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고 이때부터 계속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쿠 왕국이 아니라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과 그 부속 도서를 일본에 할양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카이로 선언 및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일본이 내세우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이 센가쿠 열도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이후 미국과 일본의 행보가 무척 바빠졌습니다. 미일 양국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4만 6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킨소드 연합훈련을 센가쿠 열도를 비롯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병력 3만 7천 명과 함정 20척 및 항공기 170대가 참가합니다. 미군은 제7함대와 주일미군 9천 명을 각각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초대형 연합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도 함정 한 척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연합체인 쿼드가 10월 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미 해병대 제3원정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실시하는 연합상륙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대를 모델로 2018년 만들어진 일본판 해병대입니다. 수륙기동단은 현재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으며 병력은 2,100명으로 도서 탈환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양국의 해병대는 중국군이 센가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 상륙작전으로 이를 탈환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해병대의 병력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은 훈련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센가쿠 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사실 두 나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를 매입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마게시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를 방어했던 일본군의 공군기지가 있던 섬입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마게시마는 중국 상하이까지 900km에 불과해 센가쿠 열도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입으로 중국군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센가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게시마는 향후 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마게시마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도 이어도 분쟁 중입니다. 이어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고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한국이 선점하고 있지만 2012년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한 뒤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